공화국 F-105 썬더치프는 지금까지 제작된 전투기 중 가장 큰 단일 좌석 전투기로 완전히 적재했을 때 무게가 무려 5,000파운드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항공기는 마하 2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B-17 폭격기보다 더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F-105 썬더치프는 1950년대 항공기 엔지니어링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항공기입니다. 초기 F-105B부터 특수화된 F-105G 와일드 위젤에 이르기까지 각 기종은 놀라운 기술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썬더치프의 개발은 공기역학, 재료과학, 무기통합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음속 전투기와 강력한 타격 플랫폼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항공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혁신적인 설계 기능부터 첨단 전자장치와 구조 혁신에 이르기까지 F-105를 가능하게 한 놀라운 엔지니어링 업적을 살펴봅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놀라운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중요한 기술적 과제를 극복했는지 알아보세요. 혁신적인 디자인 기능. F-105 썬더치프에는 군용 항공 엔지니어링에 새로운 표준을 세운 몇 가지 획기적인 설계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초음속 비행, 엔진 성능 및 무기 전달 능력의 특정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F-105의 독특한 실루엣은 공기역학 설계의 획기적인 발전인 에어리어 룰 개념을 적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이 원칙은 항공기의 특징적인 말벌 허리, 동체 구성으로 이어져 트랜스오닉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날개의 단면을 보정하기 위해 동체의 윤곽을 세심하게 다듬어 엔지니어들이 콜라병 모양이라고 부르는 결과물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혁신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테스트 결과 음속 근처에서 항력 상승이 60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적 규칙을 구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컸습니다. 이 설계는 기체 전체의 기류 전환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난기류와 항력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횡항력 감소는 항공기의 전반적인 고속 성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초음속 비행 시 연료 효율도 향상시켰습니다. 면적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F-105는 공기역학적 독창성의 경이로움으로 초음속 시대의 전투기 성능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F-105의 공기 흡입구 디자인은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날개 뿌리에 위치한 독특한 역회 전형 공기 흡입구가 특징으로 레이더 장비를 위한 기술을 자유롭게 남겨두었습니다. 이 구성은 주로 엔진 흡입구의 고속 충격파로 인한 엔진 실속 가능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흡입구 형상에는 덕트 내부에 조절 가능한 램프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무기 경납고는 F-105의 다목적 설계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원래 마크 28 또는 마크 43과 같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무기 경납고는 15피트 10인치, X32인치, X32인치의 크기였습니다. 임유 요구 사항이 발전함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74726L 보조 연료 탱크를 수용하도록 공간을 조정하여 항공기의 항속거리와 작전 유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무기베이 설계는 7개의 동체 탱크에 4396L가 분산되어 있는 이 항공기의 인상적인 연료 용량을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연료 및 무기 저장 기능의 통합으로 F-105는 적어도 차단 항공기라는 본연의 역할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파워 플랜트 엔지니어링. F-105 썬더치프의 인상적인 성능의 중심에는 당시 제트 엔진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강력한 추진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F-105 썬더치프의 파워 플랜트는 프렛 앤 휘트니 J75P19 W 엔진을 중심으로 표준 구성에서 24, 500파운드의 강력한 추력을 발휘합니다. 애프터버너를 작동하면 엔진의 출력은 26, 500파운드의 추력으로 증가했습니다. J75P19 W 엔진이 F-105의 설계에 통합된 것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몇 가지 첨단 기능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물메탄올 분사 시스템으로 엔진을 냉각하고 추력 출력을 높여 까다로운 임무 수행 시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가변 기하학적 공기 흡입 시스템은 아음속과 초음속 모두에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여 엔진이 다양한 비행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혁신이었습니다. 항공기 기체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출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화되어 고속 기동과 까다로운 전투작전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구조적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이 강화된 설계는 또한 썬더치프가 전투 피해를 흡수하고 견디는 능력을 향상시켜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생존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결합되어 F-에코노모는 첨단 추진 기술과 견고한 엔지니어링의 완벽한 통합을 통해 초음속 전쟁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당대 최고의 최첨단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J-75 엔진은 뛰어난 추력 증강을 제공하는 첨단 4단계 애프터버너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 정교한 설정 덕분에 조종사들은 까다로운 전투 조건에서도 고속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전직 파일럿들이 심각한 전투 손상을 입은 후에도 작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뛰어난 복원력을 입증했습니다. 애프터버너 시스템은 감속이 필요할 때 쌍으로 확장되는 독특한 꽃집형 스피드 브레이크 도어가 특징입니다. 이 이중 목적 설계는 추력 향상과 공기 역학적 제어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기능 통합에 대한 엔지니어링 팀의 집중력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운영 과정에서 냉각 문제가 드러났고 엔지니어들은 몇 가지 수정을 통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해결책은 후방 동체에 램 공기 흡입 스쿠프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전에 엔진 화재의 원인이었던 애프터버너 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구현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초기에 전투 손상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항공기의 전투 생존성을 크게 개선하는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특히 전자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에 직면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전투 작전 중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냉각 개선 사항을 기본 엔진 설계와 통합하여 고성능 작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 장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성과 덕분에 L-25는 높은 고도는 물론 까다로운 저고도, 비행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놀라운 속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역학적 혁신. 첨단 공기역학 공학은 1950년대 전술 항공기 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F-105 썬더치프의 놀라운 성능 범위를 정의했습니다. F-105 썬더치프의 날개 디자인은 첨단 공기역학 및 다목적성의 초석이 되었으며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 신중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날개는 45도의 뚜렷한 스윕 각도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적어도 비행 시 안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속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적화한 구성입니다. 이 날카로운 스윕 각도는 항공기가 초음속 및 초음속에서 항력을 최소화하여 적대적인 영공에서 빠른 이동과 민첩성이 요구되는 임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간 날개 단동체 레이아웃은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날개를 동체의 중앙에 배치하여 양력과 무게의 균형 잡힌 배분을 보장함으로써 전체 운항 속도 범위에서 썬더치프의 놀라운 안정성에 기여했습니다. 이 설계 선택은 또한 제어 응답성을 향상시켜 고속 비행과 저고도 항법 모두에서 역동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F-105 날개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하중으로 기체 성능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설계 특성 덕분에 썬더치프는 고속에서도 뛰어난 조종성을 유지하여 까다로운 전투 시나리오에서도 정밀한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날개 하중이 제공하는 안정성은 항공기가 지상의 위협을 피하면서 고속으로 비행해야 하는 저고도 작전에서 특히 유리했습니다. 또한 이 날개는 난기류 조건에서 더 부드러운 비행에 기여했으며, 이는 장시간의 고난도 임무에서 조종사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첨단 공기역학 원리와 실용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F-105의 날개는 최첨단 엔지니어링과 전투 기능의 융합을 보여줌으로써
초음속 비행 및 타격 작전에서 썬더치프를 강력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F-105 썬더치프는 36 공운피트 상공에서 마하 2 08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능은 스위빙 날개 설계와 면적 규칙 동체의 세심한 통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분당 388-500피트의 속도를 달성하여 전투 작전 중 신속한 고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탁월한 상승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술 전투기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F-105의 저고도 능력일 것입니다. 이 기종은 적 전투기를 회피할 때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는 초음속을 해수면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조종사들은 F-105를 극도로 낮은 고도에서 최대 8870노트의 속도에 도달하며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썬더치프의 공기역학적 성능은 현대 전투기에 특히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F-105는 상당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적기를 상대로 27-5번의 공대공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특히 믹-17과 믹-20G를 상대로 순수한 속도를 방어적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설계는 무기 수송 임무 중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높은 날개 하중으로 난기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착륙 작업은 일반적으로 시속 230마일 정도의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 항공기의 까다롭지만 관리하기 쉬운 비행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투 경험을 통해 F-105의 공기역학적 설계 철학이 검증되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 고속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항공기의 능력은 특히 엄격하게 방어된 영공을 통과할 때 타격 임무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스위빙 날개, 강력한 엔진, 최적화된 기체의 조합으로 F-105는 성능 범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작전 수명 내내 효과적인 타격 플랫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급 전자제품 전자 시스템은 F-105 썬더치프의 기술적 근간을 이루며 군용 항공기의 통합 항공 전자공학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정교한 전자 시스템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F-105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수명이 다하는 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초기 F-105B는 MA8 사격 통제 시스템과 AN/APG-31 거리 측정 레이더 및 K-19 조준경을 사용하여 토스 폭격 기능을 통해 핵무기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F-105D AN/ASG-19 썬더스틱 시스템은 뛰어난 표적 정확도를 제공하고 항공기의 전천 후 공격 능력을 확장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주요 시스템 개선 사항으로는 향상된 표적 조준을 위한 R14A 레이더와의 통합, 고급 폭탄 투척 컴퓨터 시스템, 미사일 발사 계산 기능, 자동화된 무기 전달 기능 등이 있습니다. F-105D는 정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합하여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FCO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는 AN/APN-131 도플러 항법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1969년 엔지니어들은 항법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30대의 F-105D를 AN/ARN-92 로란 장비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NISRR R14A 레이더 시스템은 F-105D 썬더치프의 작전 활용성을 크게 향상시킨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이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은 멀티모드 기능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임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이전 모델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첨단 기능 덕분에 썬더치프는 전투와 항법 역할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여 진정한 다목적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레이더의 뛰어난 기능 중 하나는 공대공 표적 추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F-105D는 공중의 위협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고정하여 중요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고 조종사가 적 항공기와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레이더의 공대지 표적 모드도 인상적이어서 타격 임무에 정확한 정확도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방어가 심하거나 시간에 민감한 표적에 대한 정밀한 탄약 전달이 필요한 임무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또한 나사의 RR-14A에는 저고도 작전에 중요한 지형 추종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지형을 매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F-105D가 매우 낮은 고도에서 안전하게 비행하여 적의 레이더 탐지 및 지대공 위협을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능은 적 영공에 침투하여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데 특히 중요했습니다. R-14I의 또 다른 주요 장점은 전천 후 작전 능력입니다. 악천후로 인해 제한을 받았던 이전 시스템과 달리 이 레이더를 통해 F-105D는 가시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 우 속을 항해하거나 구름에 가려진 표적을 교전하는 등 다양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항공기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이후 R-14A 레이더를 위한 솔리드 스테이트 회로 업그레이드를 거쳐 R-14K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워너 로빈스 항공물류센터는 이러한 첨단 전자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F-105와 같은 특수 기종에는 추가적인 전자전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좌는 정교한 레이더 호밍 및 경고 시스템이 포함되어 승무원이 적의 레이더 시설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일드 위젤 기종에는 벡터 ROBR, IR-133RHAWS, WR-300, LOR 시스템을 비롯한 특수 장비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 시스템의 통합으로 F-105는 완전한 무기 시스템 플랫폼으로 설계된 최초의 항공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포괄적인 전자 제품군은 정밀한 항법, 정확한 무기 전달, 적대적인 환경에서의 생존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전술 항공기 기능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링 F-105 썬더치프의 구조공학은 1950년대의 첨단 재료 과학과 전투에 초점을 맞춘 설계 원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견고한 구조는 최첨단 소재와 혁신적인 손상 방지 기능을 통합하여 전투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F-105 썬더치프의 구조 설계는 첨단 티타늄 합금과 고온 폴리머 매트릭스 복합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재료 공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기존 건축 자재를 대체하는 최첨단 소재로 선택되어 항공기의 성능과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복합 소재를 통합함으로써 설계자들은 기존 티타늄 구조에 비해 최대 40회트의 무게 감소를 달성했으며 이는 항공기의 전반적인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조 중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F-105는 연료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고 이는 까다로운 임무 수행 중 항속거리와 내구성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썬더치프는 전투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더 먼 거리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게 감소로 인해 탑재 용량이 증가하여 더 무겁거나 더 광범위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어 고도의 공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 티타늄 합금과 PMC 사용의 또 다른 주요 이점은 항공기의 기대 수명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소재는 고속, 고고도 운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열과 부식과 같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탁월한 저항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내구성은 유지보수 요구사항의 감소와 오버홀 사이의 운영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F-105가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썬더치프는 또한 초음속 비행과 저고도 폭격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항공기에 매우 중요한 특성인 뛰어난 피로 저항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구조 재료 덕분에 F-105는 안전이나 성능 저하 없이 반복적인 고강도 기동을 견딜 수 있었으며 가장 까다로운 전투 시나리오에서도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소재를 F-105의 설계에 통합한 것은 항공기의 첨단 엔지니어링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티타늄 합금과 PMC의 특성을 활용하여 썬더치프는 효율성, 내구성, 기능의 조합을 달성함으로써 20세기 중반 항공 우주 혁신의 최고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체 전체의 구조적 하중을 관리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 F-105의 유압 시스템은 전투 손상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중요한 자해 설계로 이어졌습니다. 해결책은 기체 척추를 따라
세 번째 유압 라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래 폭탄 탑재실 위에 함께 있던 이중 비행 제어 라인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정으로 전투 손상을 견디고 피격 시에도 제어력을 유지하는 항공기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압 시스템 개선과 동시에 엔지니어들은 기체 전체의 응력 분포를 개선하여 전반적인 구조적 무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제어 표면은 이중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다닐 표면의 손실이 항공기의 공기 역학적 안정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고속 비행과 전투 기동 시 발생하는 엄청난 힘을 견딜 수 있도록 날개 부착 지점을 강화했습니다. 하중 지지 구조가 기체 전체에 분산되어 특정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부적인 고장 위험을 줄였습니다. 초음속 및 저고도 운항의 요구사항을 견딜 수 있도록 응력이 높은 부위를 추가로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유압 시스템 설계와 구조 엔지니어링의 발전은 FX5의 내구성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주요 취약점을 해결하고 견고한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썬더치프가 공중 전투의 격렬한 요구사항을 견디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F-105 썬더치프는 전투 조건에서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FX-5가 적의 포격으로 날개의 폭 1.2앱의 구멍이 났지만 기지로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건은 이러한 회복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전투 작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썬더치프의 생존성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체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 도금을 추가하여 적의 포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했습니다. 백업 비행 제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이중화를 제공하고 주요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에도 제어를 유지합니다. 전투의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주요 구조 부품을 강화했으며 주요 시스템은 사격 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공기의 구조적 무결성은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전투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체 구성 요소를 강화하고 중요 시스템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수정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F-105가 집중적인 대공포와 까다로운 전투 환경에 직면한 동남아시아 작전 중에 특히 유용했습니다. F-195의 구조 엔지니어링은 강도와 무게 사이의 신중한 균형을 대표합니다. 티타늄 구조는 45% 더 가벼우면서도 강철에 필적하는 뛰어난 중량 대비 강도 특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성과 덕분에 이 항공기는 고속 성능 범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무기 적재량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경험은 이러한 설계 선택을 검증했으며 F-255는 상당한 전투 피해를 흡수하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기종의 구조적 복원력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당시 다른 기종이라면 추락했을 만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기체를 다시 복귀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기통합 F-105 썬더치프의 무기통합 능력은 핵무기 전용 운반 플랫폼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변신하는 놀라운 엔지니어링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F-195의 설계는 원래 핵무기 운반에 중점을 두었으며 핵무기 저장고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내부 무기 베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혁신적인 개조를 통해 이 플랫폼을 재래식 전쟁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밀폐된 내부 무기 베이에 추가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외부 장착 지점을 추가하여 항공기의 임무 유연성을 확장했습니다. 항공기의 무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공대공 전투용 M61A1 게틀링형 20mm 대포입니다. AGM-12 불법 공대지 미사일, 아이무그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75인치 로켓 포드, 네팜 탄통, 다양한 크기의 재래식 폭탄. F-195는 최대 14,000파운드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뛰어난 탑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거리 임무에서 이 항공기는 전자 대응 장비 및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750파운드 폭탄 8개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단거리 임무의 경우 이 용량은 750파운드 폭탄 16발로 증가했습니다. F-295의 표적화 능력은 사용 기간 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AN/ASG-19 썬더스틱 시스템은 블라인드 및 시각적 무기 전달 옵션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이 정교한 설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표적 시스템의 효과는 1966년부터 1967년까지 F-105D가 27, 5회의 적 전투기 격추를 달성하면서 전투 작전 중에 검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대부분은 20mm 벌컨 대포의 정밀한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른 승리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교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파생형, 특히 F-105G는 적 대공 방어 역할을 위한 특수 표적 장비를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개죄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과 대방사선 임무를 위한 특수 무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AGM-45 슈라이크와 AGM-78 표준 대방사선 미사일을 탑재하여 레이더 설치 무력화라는 새로운 능력을 확립했습니다. 전투 경험은 무기 통합의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수의 F-105D에 향상된 레이더 고도계와 업그레이드된 AN/ASG-19 썬더스틱 건 폭탄 조준경을 장착했습니다. 이러한 개조를 통해 무기 투하 정확도가 향상되고 경쟁 공역에서 항공기의 생존성이 높아졌습니다. 엔지니어링 과제 F-105 썬더치프는 인상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내내 상당한 엔지니어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정비 승무원과 엔지니어 모두의 독창성을 시험했고 지속적인 수정과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가장 큰 단일 좌석, 단일 엔진 전투기라는 F-25의 위상은 내재적인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완전 적재 시 무게가 약 500, 공젠파운드에 달하는 이 항공기의 상당한 무게는 성능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높은 주변 온도로 인해 이륙 성능이 저하되어 연료 부하를 줄인 상태로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동남아시아에서 운항하는 동안 이 무게는 특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F-205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 랜딩 기어 부품에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졌고 이 부품은 거대한 항공기를 지지하고 기동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견뎌야 했습니다. 썬더치프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전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는 연료 소비율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전투 시 기체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기동성이 저하되어 공중전과 회피 기동에서 기민성이 떨어졌습니다. 혹서기 작전 시에는 추력 감소와 양력 요구 사항 증가로 인해 탑재 용량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혁신적인 솔루션과 신중한 계획이 요구되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썬더치프의 첨단 및 정교한 시스템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운항 초기에는 비행시간 1시간당 무려 150시간의 유지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유지보수 일정은 전자장치의 잦은 시스템 고장, 유압 시스템의 손상 취약성, 화재 위험을 높이는 엔진 냉각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항공 전자 시스템은 특히 복잡하여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덥고 습한 기후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특히 항공기 전자장치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일련의 개선 사항을 구현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애프터버너 냉각을 개선하기 위해 램 에어 스쿠프를 설치하여 과열 위험을 줄였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손상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된 전자 부품이 도입되었으며 전투 중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 도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까다로운 환경에서 F-15를 유지 보수하고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썬더치프는 견고한 설계와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개선을 통해 베트남 전쟁에서 최고의 공격기로서 효과적으로 활약하며 강력하고 탄력적인 전투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F-205는 직선 속도에서는 뛰어났지만 몇 가지 성능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종의 고하중 날개는 속도와 부드러운 승차감은 뛰어나지만 공중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선회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기동성이 뛰어난 믹 전투기와 교전할 때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F-105D 초기 경력은 수많은 기내 고장과 유지 보수 문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차례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1967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예비 부품 부족으로 인해 전체 F-105B 기종이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전투 작전을 통해 추가적인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손실률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적의 공격으로 320대를 포함해 382대의 항공기가 손실되었습니다. 생산된 670대의 1인승 F-105D 중 283대가 격추되었고 52대가 작전사고로 손실되었습니다. 2인승 기종도 비슷한 손실률을 보였는데 X-43대의 항공기 중 37대가 격추되고 10대가 작전상의 원인으로 손실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F-105D는 향상된 이젝션 시트, 레이더 기화 및 경고 시스템, 추가 장갑 보호 장치, 강화된 유압 시스템 구성 요소 등의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조를 통해 항공기의 전투 생존성은 향상되었지만 무게가 증가하여 보호와 성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F-105 썬더치프가 직면한 엔지니어링 과제는 궁극적으로 항공기 설계와 전투 생존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으로 이어져 미래의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적 진화. 공화국 F-105 썬더치프의 기술적 진화는 전투 경험과 발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개선의 놀라운 여정을 나타냅니다. 초기 구상부터 최종 변형에 이르기까지 이 강력한 항공기는 매번 거듭될 때마다 상당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FA-소의 개발은 RF-84 F 썬더플래시를 대체하기 위한 리퍼블릭 에이비에이션의 내부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카트벨리가 이끄는 디자인팀은 108개의 다양한 구성을 평가한 후 AP-63 FBX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양한 모델을 통해 F-105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정교함과 기능의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60대가 생산된 F-105D 변형은 전천후 작전 능력을 도입하고 첨단 항공 전자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X-43대가 생산된 F-105F는 완전한 전투 기능을 유지하면서 2인승 훈련기로서 조종사 훈련과 작전 배치가 모두 가능한 전투기입니다. F-105G 변형은 적 방공 진압 임무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등장했습니다. F-105F 기체를 개조한 이 전투기는 전용 전자전 및 대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F-105D는 AN/APN-131 항법 레이더와 향상된 항공 전자 시스템을 갖춘 가장 성공적인 변형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버전은 1961년 6월 미국 공군 테스트에서 최대 1,4330파운드의 재래식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놀라운 다목적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서엔진 폭격기보다 3배 더 무거운 탑재량입니다. 와일드 위젤 프로그램은 F-105의 기능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조 과정은 F-105F 변형으로 시작되어 정교한 F-105G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요 개조 사항으로는 특수 레이더 탐지 장비 설치, AGM-45 슈라이크 대방사선 미사일 통합, 하부 블리스터의 ANALQ-105 전자 대응 장치 추가, REAO 시스템 기능 향상을 위한 윙팁 재설계 등이 있었습니다. F-105기는 와일드 위젤 개발의 정점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첨단 SEAD 전용 항공 전자장비를 통합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30대의 항공기에 AGM-78 표준 대방사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파일론을 장착하여 이전의 슈라이크 미사일보다 크게 개선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종종 목표 지역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전투 경험은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작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F-105D는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향상된 퇴출 좌석, 레이더 유도 및 경고 안테나 설치, 추가 장갑 보호 장치, 전투 손상 저항성이 강화된 강화 유압 시스템 등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환경적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온도와 습도가 높아 전자장치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쳐 애프터버너 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램에어 스쿠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룩, 얼라이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항공기의 재래식 무기 용량을
언더윙 및 동체 중심선 하드포인트에 장착할 수 있는 750파운드 폭탄이 4개에서 16개로 증가했습니다. F-105F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코만도 닐 프로젝트는 R-14A 레이더와 고해상도 레이더 스코프를 장착한 2인승 F-105F를 개조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물에 대한 전천후 및 야간 적어도 공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컴뱃 마틴 개조를 통해 미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할리크래프터스 QRC-128 VHF 제머를 추가했습니다. 기술 개선은 항법 시스템으로 확대되어 1969년 30대에 F-105DAN ARN-92 로란 장비를 장착하여 항법 정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선데오 스틱 II로 알려진 이 항공기는 캐노피에서 꼬리 지느러미까지 이어지는 긴 등 지느러미가 특징입니다. F-195의 무기 체계의 진화는 다른 개선 사항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핵폭탄 투하용으로 설계된 이 항공기는 혁신적인 개조를 통해 재래식 전쟁에 적응했습니다. 내부 무기 경납구에는 연료 탱크가 추가되었고 외부 장착 지점은 임무 유연성을 확장했습니다. 여러 개의 재래식 폭탄부터 특수 방사능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전투 하중이 진화했습니다. 와일드 위젤 변종은 전자전 능력에서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F-105기는 윙팁 재설계가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아르치어뷰 시스템을 포함하여 고급 SEAD 전용 항공 전자장비를 통합했습니다. 추가 무기를 수용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동체 밑면에 있는 2개의 긴 블리스터에 웨스팅하우스 AN/ALQ-105 전자 대응 장치를 영구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공화국 F-105 썬더치프는 1950년대 항공 우주공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항공기는 혁신적인 면적 지배 설계, 강력한 J-75 엔진 통합, 정교한 전자제품군을 통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초음속 성능을 유지하면서 거대한 탑재량을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F-195는 수명이 다하는 동안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거쳤으며 특히 현대전자전의 토대를 마련한 와일드 위젤 기종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F-105 썬더치프는 단순한 항공기에서 정교한 무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군 항공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 전투기는 수많은 기술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개발되어 전투기 성능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수립했으며 뛰어난 엔지니어링과 결합할 때 크기가 성능을 저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F-195가 그토록 오래 지속되고 영향력 있는 항공기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